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노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여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의 일반 현황, 16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며 163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안전하게 힐링하는 효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청사 주변의 계절꽃과 관목류를 식재하고 전정작업 및 예초작업 등을 통해 주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가로등, 피크닉 테이블 등 야외 시설물의 수시 정비로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한 쾌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편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문화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친미교실 등으로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휴양과 단체의 모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과 식당, 대관시설 운영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수준에 맞는 효문화 교육 및 효체험을 통해 효문화마을이 효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편안하고 정겨운 쉼터 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궁장 주변 유유녹지를 활용하여 정원,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였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매점, 스낵 카페 등의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였으며 고객의 수요에 맞춘 판매 품목의 다양화 및 신메뉴 개발로 적자폭을 감소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뿌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족보와 과학이 만나는 박물관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족보 관련 유물 수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물 관리로 족보 박물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고 우리의 뿌리를 담고 있는 족보에 대한 세대 간 벽을 넘는 공감의 전시기획 운영과 다양한 족보 전시를 통해 주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앞으로 소장 족보의 과학적 분석과 보존 처리, 과학도시 대전에 어울리는 전시와 교육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171쪽 효힐링 아카데미 교육 운영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월드 및
지역 관광 명소 먹거리 홍보를 통하여 삶의 활기 충전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뿌리공원 효문화정원 조성입니다. 뿌리공원 내 유유녹지를 리뉴얼하여 특색 있는 야생화정원,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므로 공원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입니다. 문체부 근현대사 박물관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현재 아동의 조모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주제로 한국 족보박물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단 효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66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에서 지금 보니까 객실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예. 작년 대비 많이 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식당하고 이제 객실하고 방문객 수가 많이 는 건 아무래도 편의 시설을 많이 추가하시고 고단백 제철 음식 제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재방문율 높이는 객실, 식당, 대관관리시설 관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방문하신 객실 사용 중에 재방문하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재방문율을 높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를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숫자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네.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확하게 재방문율을 확실하게 카운팅을 하셔야 또 네네.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예,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 추진하시기로 하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23년 대비 약 35% 증가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보은 의원이 지금 책자 행정사무감사 이제 책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23년) 14,685건 그리고 24년에는 12,213건 해서 한 35%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24년은 보통 지금 9월까지 객실 사용에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23년은 이제 1년, 연말까지입니다. 예, 1년일 텐데, 그래도 대충 12개월하고 9개월을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책자 준비하실 때는 이거를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본 의원이 대충 볼 때는 한 10% 증가인데 35%, 23년 대비 약 35%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가 나오신 건지. 지금 인원수가 아니고 혹시 예산 증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 책자 업무 보고 책자에 있으셔서 예, 그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이제 나오신 건지 이제 본 의원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원수는 아까 10% 정도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네. 책자에 적혀 있는 내용은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 2023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그만큼 더 준비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좀 작성한 것 같습니다. 투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원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산액을 그만큼 더 투자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처럼 이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그냥 업무 보고 책자에 이렇게 해두시면 볼 때는 이제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난 예,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기자를 해주신 것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방문율 확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이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중화구구식은 아닌가 예,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인원수를 파악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본 예산에 효월도 문화연수 사업 있으셨었죠? 이번 신규 사업으로 효월도 문화연수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추진율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혹시 효 힐링 아카데미 교육 운영 맞습니까? 예, 문화 이제 다른 공무원분들 오셔가지고 네, 네, 예 네. 연수받는 네, 맞습니다. 확률을 이제 높이겠다고 수입에다 계산하셨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예. 올해는 이제 3회 운영을 했고요. 예, 예.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1명, 그다음에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20명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4명 그리고 하반기에 11명, 12명. 12명. 3회 올해는 했습니다. 3회 진행을 하신 건데 이제 한 횟수당 한 14분 정도 방문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계상하셨던 한 이제 30만 원씩 20명 정도에서 6회를 생각하셨었는데 네. 지금 3회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되신 거네요. 4회로 올해는 3회밖에 못 했는데 내년 그래도 4회를 해서 20명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보니까 3차 추경에도 아마 삭감이 올라오신 것 지금, 같아요. 예. 횟수가 줄어서 삭감됐습니다. 네, 그러면 횟수가 이제 줄어서 삭감된 부분은 알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을 아무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을 넘어서 아무래도 효문화 마을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추진된다면 이제 효문화 마을에 대한 효과적으로도 좀 알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네.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 줄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그 원인에 대한 좀 파악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부담되는 그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이제 줄여서 25만 원으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아마 기관에서 대주는 여비라서 그런지 네.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참여만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중구나 아니면 대전시 네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 이제 한번 이렇게 오셔서 지금 많이 만족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담당 팀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족도 네. 조사를 3번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좀 이제 아무래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 장점, 단점이 파악되셨겠네요. 네, 종합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만족도 조사도 한번 결과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럼 처음에 30만 원을 계산하실 때는 이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25만 원으로 이제 인하하셨을 때는 거기서 오는 뭐 손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서 좀 질이 그런 거는 떨어진다거나? 일단은 30만 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25만 원을 줄였으면서 담당 팀장님이 지금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서포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솔직히 왜 30만 원에 그러면 처음부터 하셨는지도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점 수익률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 매점 수익률이 많이 저조해요. 네, 맞습니다.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폭염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네.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매점 수입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네. 아무래도 지금 23년하고 24년도 매점 수익 현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4월 빼고는 23년이 다 높은 수치더라고요. 특히 지금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에 뿌리 축제 저희 있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상징적인 축제인데 10월도 보면 말씀대로 폭염은 그렇다 치더라도 10월 수익률도 많이 저조하거든요. 2024년에 비해서 프리축제 관광객 참여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네네. 예. 그래서 매점 수익이 올라가지 않고 그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 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점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제 인구가 당연히 참여율이 적어서겠죠. 그 참여율의 구체적인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제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일단 매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즘 많이 가는 카페하고 다르게 그 과자류나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일하시는 분들이 뭐 친절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매점보다는 카페 위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카페는 그 수익이 좀 늘고 있고요. 네네. 앞에 현문화진흥원이라는 건물에 카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점이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그 한 명을 더 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많이 그러니까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매 단가도 인상하셨던데 그럼 판매 단가는 이제 들어오는 물품 가격이 올라서 같이 인상하신 부분이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매점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네네.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비가 좀 적게 들고 인건비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많이 만드는 게 있는데 매점은 들어오는 가격 거의 비슷하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판매 수익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전체적인 예, 총액으로, 그렇다고 네. 보면 이제 네. 그만큼 단가가 물가 지금 상승이 있다고 이제 거기에 생각합니다. 같이 따라서 가신 건지 아니면 네, 매점에서 맞습니다. 조금 더 올리신 건지 원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 매점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매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판매하는데 10월에 많이 줄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젊은 층들의 관광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모차 부대라고 해서 엄마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었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이제 뿌리축제에 참석하고 가서 같이 즐기고 또 이제 또 특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었고 또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관광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매점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훨씬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30대의 방문율이 많이 줄어서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구는 말씀대로 이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례 없는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를 떠나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그리고 방문객도 줄어드는 것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홍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좀 경쟁력 있게 같이 성심당처럼 방문객이 오셨을 때 저희 지금 대표 이 뿌리 공원까지도 함께 좀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효문화 관리 사업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업무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정원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뿌리공원 팀이 뿌리공원에서 2개 팀이 있다가 1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업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698쪽 12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네. 예, 보시면은 그 소장 자료 현황을 이전부터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22년에는 저희가 7,171점을 소장을 하고요. 23년에는 7,567점, 그리고 24년에는 8,006점으로 해서 8,000점을 넘었습니다. 맞나요? 네. 예. 박물관 전시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리하는 것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점은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자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은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수장고가 그 25평짜리 하나죠. 수장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 있어서 최대한 이제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일반 책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는데 나머지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고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죠?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모이는 자료들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든지 또는 성씨 족보가 관한 사적들이니 박물관에 매매하거나 기부를 하실 때에는 박물관에서 잘 보관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의회와도 긴밀히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족보박물관 운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숫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68쪽 보면은 그 2번 족보와 과학이 있는 대전의 특별한 전시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설 전에 그 조선시대 족보의 역사와 문화 전시해가지고 16만 3천 명이 오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업무자료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료 확인 좀. 예, 업무자료 책자. 예. 주요 업무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168쪽에 2번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행감자료 698쪽에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네. 거기에 보면은 네. 관람 총 인원이 9월 30일 현재 7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6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 16만 명이라면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박물관 그 매일 방문하시는 분들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박물관에 오셨는데 관람은 안 하고 그냥 가시나요? 지금 이게 관람 인원도 체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관람 인원이랑 그다음에 그 여기 인원이 거의 지금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7만 명, 16만 명. 이슬연 잠시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네,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업무보고 168쪽, 그다음에 행감자료 698쪽 보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2대 동물과 시간 이야기 항목 보이시나요? 과학으로 족보의 흥미를 더하는 교육 운영. 네네. 168쪽 맨 아래 3번. 그 업무 책자에는 35회 604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신 기준 일자는 언제죠? 주요 업무 보고자료는 10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행감 자료 698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박물관 운영 현황.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네 번째 거 12띠 동물과 시간 이야기 있죠?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43회 854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준 일자가 언제죠, 이거는? 이거는 9월 30일 예,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네. 네.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43회 854명이 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35회 604명으로 인원이 200명 정도가 줄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거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네, 되나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게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이 안 되고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행감 자료 그다음에 업무 책자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행감 자료라든가 업무 책자 자료는 그 저희들이 모르는 그 업무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다음에 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 확인해서 기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족보박물관 프로그램 관람 인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22년부터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관람 인원이 13만 7,97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9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1,8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년에는 66,997명이 관람을 하였고요. 11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3,453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에는 7만 302명이 관람을 했고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1,76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효문화마을 관련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은 23년에는 8만 4천 명, 24년에는 8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럼 이분들만 그 족보박물관에 방문을 했었다 치면은 기록이 훨씬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했었을 거다 싶은데 그 효문화마을 시설을 이용한 들에 비해서 족보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23년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적고요. 24년에도 2만 명 정도 인원이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효문화 마을 방문하신 분들이 다 족보박물관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다리 하나 건너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지금 현재 그 1층 로비에 지금 한지 관련된 이제 그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족보박물관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에는 9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23년에는 11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24년에는 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는 3년 동안에 유일하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아시나요?
3년 동안 계속했던 프로그램.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여름 상설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방에 담아가는 뿌리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19일을 운영을 해서 242명, 그 다음에 23년에는 15일을 운영해서 141명, 그 다음에 24년 금년에는 26일 기간은 제일 오래 했는데 인원은 88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프로그램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인원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가방 만들기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올해 프리축제 때에도 그 인기는 많지 않았었고요. 도장 만들기인가 새로운 걸 또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운영 실적을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입니다. 연말에 차년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거나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사전 간담회 때 내년도 본 예산에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런 자료를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본 예산 심의 때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박물관으로서 잘 운영하기 위해 14년간 운영을 하였다면 이제는 지역과 연계하고 박물관을 넘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할 수 있는 족보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몇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14명? 지금 정원은 14명이고요. 나머지 이게 기간제나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70명? 예, 아니, 정식 직원은 14명이 우리 맞습니다. 정식 직원분들. 네. 그럼 여기 몇 분이 오셨어요? 거의 뭐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외곽지에서 큰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만 오셔가지고 업무 보고 하시고 거기 또 남으셔가지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뿌리공원이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거기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대전시 물놀이 이제 유원지였었는데 거기를 다듬어가지고 1997년 1월달인가 그렇게 개장을 했어요. 맞죠? 네, 네. 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얻으면은 한 가지를 또 잃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물이 무척 맑고 유속도 좋았고 물 흐름 유속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이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만선교 위쪽으로는 수심도 있지만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아마 굉장히 물이 좀 많이 오염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아마 건설과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오니터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뻘같이 돼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게 완전히 정리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오리도 있죠. 아, 거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위예요? 네, 저 오리배라고 해서 이제 오리인 줄 알았더니 사장님은 거위라고 하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산에다 거위를 한 마리 키우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 뭐 이런 표현 하면 그렇지만은 뭐 음식만 먹으면 찍찍 싸고 댕겨요. 예. 우리 몇 마리 있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청댐 거기가 동구죠. 동구에도 오리떼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그 오리떼가 그 댐 호수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위로 올라와요. 이제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나 커피숍 있는 분들이 뭐를 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우연히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배설물로 잔뜩해요. 배설물로 거기가 배설물로. 거기 지금 그 배설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 아니 위에는 뿌리공원이고 그래도 관광객이 좀 온다고 쳐요. 밑에는 완전히 썩어가고 물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무리공원 쪽으로 거위들이 올라오진 않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청소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천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알고 그거 어떻게 있습니다. 대책 그 마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말씀드린다면 이제 하천관리 사업소에다가 저희가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물론 거기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알아요. 예. 네네. 우리 그 뿌리공원 주차장도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불법으로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은 그거 다 메꿔가지고 주차장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거위떼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지금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거기 오리배 사장하고 하천관리 사업소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자체 장님들이 우리 특히 중구 우리 중구 청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랑을 휴무나 뿌리공원을 자랑으로 제일 먼저 삼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중구에는 이렇게 휴무나 중심 도시인 우리 중구가 있다. 그 가운데 뿌리공원이 있다. 이렇게 아주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직 개편으로 사업소로 축소가 돼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개편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큰 틀에서 구청의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걸로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이제 뿌리공원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장으로 가면서 좀 업무적으로 늘긴 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 많으세요. 여기 우리 휴무나 마을 관리원 우리 직원분들 그 추운 날 더운 날 여기 오시는 거 보면 본의원이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외곽 아닌 외곽 거기서
이 근무를 하시고 출퇴근도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집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예. 평상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효문화 중심도시 하다가 이렇게 사업소로 축소가 돼서 우리 중구가 이제는 효문화 중심도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거기 관광객이 있으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숙박 시설을 이제 숙박을 보면은 이렇게 평균 낸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적인 제 지인들이 거기를 갔다가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여기다가 대전에서 관광 호텔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관광 경치도 수려하고 그만큼 거기가 경치가 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중구에 사는 데도 있고 어디가 메인인지 잘 모를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주민들은 헷갈려할 수 있지만 업무가 달라요. 이제 다릅니다.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업무가 다르죠. 거기서 뭐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문화 마을 그 숙박 시설을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주무시고 어디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성관광 호텔도 없어졌고, 그렇죠? 리베라 호텔도 없어졌고, 그 전에 있던 대전관광 호텔도 이미 그 전에 없어졌고,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할 5선급 호텔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단 중구에는 없지만 하여튼 대전 시내에는 호텔들은 있어서 숙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효문화 마을을 좀 좋아하시는 것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하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호텔들이 있죠. 호텔들이 있는데 그래도 외지에서 주무시는 데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효문화 마을 관련 이 숙박이.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더 효문화 마을 관리원 또 뿌리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효문화 마을 관리원 직원뿐만 아니라 중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전국에 알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드렸지만은 전국의 의정 연수도 이런 데서 한번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를 관광객이 꾸준하게 또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2016년도에 경기도 가평도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비교 견학이에요. 일부러 본 의원이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고 청도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기 같이 따라가신 공무원들도 우리 뿌리공원에다가 이런 걸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건의를 전 총장님께 그랬더니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게나마 만성구에다가
LED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도 저 예산을 더 들여서 LED 빛 전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네. 야간 개장하듯이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무료지. 좀 아쉬움이 참 많지만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휴문화 마을 관리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20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0명 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70명이 또 근무를 하시고 여기는 또 숙박 시설이 있고 그래서 주야가 또 해야 되죠? 네, 숙직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여기가 1998년도에 장수마을 관리원을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효문화마을 관리원으로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이 이제 원장을 하다가 또 사무관이 두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또 서기관 이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구로 옮겨오고 구청으로 지금 사무관도 두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이 또 이제 소장 역할을 하게 되고 팀 3개로 또 나누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 뭐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해야 되지만은 소장님이 그동안 조직 개편 이후에 지금 소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네, 저희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네. 지금 현재 있는 효문화 마을 쪽에는 큰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프리공원 쪽에 이제 2개 팀이었다가 1개 팀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직원들이 잘 협조해서 서로 나눠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뿌리공원과 같은 데는 특히 이제 팀도 2팀이었었고 또 그쪽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조성한 지가 벌써 94년도에 이제 건립기획을 시작을 해갖고 98년도 3월달에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원한 지도 벌써 한 5, 6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에 또 해야 될 거라든가 또 그동안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원 조직은 줄어들고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 같은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이 줄어서 업무가 조금씩 늘긴 했는데요. 지금 꾸준히 해오던 업무였고 그래서 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유지 보수나 시설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단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담당을 네. 하고 있죠. 그쪽 진행 상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정확한 내용을 얘기는 못 들었고요. 네. 전에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답사 왔을 때 저희 쪽도 잠깐 들려주셨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 뿌리공원 쪽에 보면은 이게 수목 같은 게 상당히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본의원이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수라든가 이제 빗물 고임 이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침하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문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올해? 지금도 전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도 조금 올려서 네. 그 공원이 확장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정 사업 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공원 산책로 사업이 있어서 일단 산책로 쪽은
그 국비를 받은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그거 갖고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목이 좀 있어야지 이제 그늘도 치고 여름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을 테지만 너무 이제 이 잡목이 우거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일부 보니까 또 고사목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있어서 좀 정비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잡초들 쪽 있는 쪽은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무도 네. 이제 수령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이 뿌리 때문에도 뿌리의 힘 때문에도 뭐 조형물을 쌓는 그 뭐 석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균열도 많이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석축상 거 이런 데도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있고 하던데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인원이 줄으면은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쌓일 테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소장이 무조건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힘들긴 할 네. 텐데요. 네,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네.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쳐갔지만은 우리 뿌리공원을 제일 자랑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들 하셨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이렇게 인원을 축소를 시키고 예산 내년도 예산을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편성 요구한 일단은 그 조직 개편에 따른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것이. 같습니다. 사업비 사업비는 특별히 줄진 않았고요. 예, 않습니까? 네, 조금씩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줄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그때그때 의회나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해서 좀 증오를 한다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뿌리공원이 우리 이 문화마을이 지금처럼 축소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고 또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뿌리공원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일찍 오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 여기 행감을 빨리 끝내주셔야지 가실 것 같아요. 인원이 뭐 13명이 근무하시는데 12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직원은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먼 길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하실 일은 하고 가셔야죠. 본 의원이 이제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효문화진흥원이 2016년인가 개장을 했죠. 옆에 대전시 그 사회복지원에서 관리를 시작하면서 아니 자료는 없고 대전 효문화진흥원이 2016년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 당시부터 그 입지가 그때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 옆에 있으면서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으면서 이 통합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 관련돼서 혹시 소장님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으세요? 예,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요청을 받은 상황은 없고요. 검토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서류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지금 무상 사용 허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는 교환이나 매각 쪽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있고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받으신 거 없고.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그 조직진단 매뉴얼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 관련돼서 이제 두 이 기관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두 기관이 중복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흥원이 대외적으로 포럼, 학술대회, 연구조사의 기능이 가 있고 관리 사업소는 족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와 휴양객실을 통한 이제 관광 기능이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 충돌 없이 이 기관이 업무 효율성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네. 통합보다는 그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스호텔 관련해서 그 통합을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검토를 못 해봤고요.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한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 보수 쪽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능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뭐 인력 증원 없이 본청이나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결원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고 그 인력을 본청 쪽에 재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이 단순히 지금 이제 재산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산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세금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건데 기관 대 기관이 이거는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싸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통합을 하고 원도심 쪽에 이 사업소식으로 이런 홍보관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시설이 넘어가면서 조직은 별도로 이게 그 조직원들은 따로 저희 구청에 남아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런 쪽까지 검토하게 된다면 쉽지 않은 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그대로 좀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소장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이 합쳐졌을 때 역할 분배라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질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매년 지적되는 상황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료시설의 수익성 제고 개선 촉구, 추진 사항은 완료. 체험관 이용자 수 관리 활성화 방안 필요.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 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문화교류 제한. 공원 보행로 및 조형물 인근 가로수 관리 및 유지보수 당부.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다 완료를 했고 기하겠다 했다. 이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2024년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단기 사업으로 해서 이 갑자기 실적을 매출을 급속도로 증대를 시킨다든가 사업을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장기 검토 사업들도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답변 내용을 주실 때 좀 더 자세하고 현실 가능성 있게 좀 주시고, 그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적은 인원이겠지만 또 업무 효율화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건데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거기서 문자 디자인 조형물들이 있죠. 그 성십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9억인가 들여서 9억인가 1억인가 들여서 문자 조형물 간단하게 문단 형태로 써놓은 거 네, 봤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좀 부조하거든요. 지금 성시 조형물들 있는 이 가운데 그 하얀 스카치 그 문자 디자인 있는 조형물들이 상당히 좀 부조화스럽고, 뿌리축제 기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방문했을 때 거미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거나 거기서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어렵겠지만 좀 체크 한번 해서 철거가 안 된다면은 이게 너무 이질적이거든요. 조형물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다면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관리를 좀 철저히, 그게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아마 색상도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변형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방문율에 대한 현황 조사, 그리고 효힐링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지역 홍보, 이렇게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매점 수익률 부분,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족보박물관 수장고 확장 문제, 그 다음에 관람객 현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부분, 이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질 개선을 포함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육상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원 감소로 요인은 업무 효율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목, 정비 등 이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각별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을 드린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 진행 상황이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꼭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 여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80페이지.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하신 건을 다 이제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수의계약은 이제 1인 계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골고루 분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 늘 행감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건, 4건, 5건씩 한국과 계약하는 건수들이 많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금액이 이제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관내를 우선적으로 이제 중후관내 네.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이나 납품 가능한 업체 이렇게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매 제도라든지 예, 아니면 좀 납품 가능한 항목들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이제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한 곳에서는 5건 정도의 사업을 했거든요. 금액도 큰 단위도 좀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사방 사업이라든지 조립 사업, 숲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한 곳밖에 대전에 없을까요?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예. 그 산림조합하고 이제 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고 네네. 법에서 이제 규정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 또 네네. 전문성도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것들도 한번 더 살펴주셔서 조금 다양성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신 곳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른 곳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성하는 추세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지역들도 예,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사고가 한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요즘은 하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무슨 큰 이제 꽃다발 해놓은 것처럼 멋있게 해놓은 곳들도 많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의 계약도 이제 보니까 1인 견적 있고 2인 견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보통 지금 그러면 1인 견적을 받으신 거는 어느 정도 되세요? 횟수가? 1인 견적은 이제 금액이 이제 그 추정 가격 2천만 원 2천만 원 이나? 이하는 네. 단일 견적에 의할 수가 있고 네네. 그 이상은 이제 그 거의 입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 이제 그 G2B라고 해서 그 이제 그 프로그램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응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2인 견적 이상으로 받으신 거는 어느 몇 건 정도 되세요? 건수는 요거 자료는 별도로 좀 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도 보면 이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청년 기업까지도 가능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럼 참 그 저기 아까 말씀드리겠네요. 예, 저기 예. 있는데 그 전자입찰한 게요. 453건입니다. 453건 2인 예. 견적은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제 좀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배려하는 거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거기 여성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2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까지 돼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확률은 지금 몇 건 정도 되세요? 거기 사회적 기업하고 주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거 총 이제 조금 이분 좀 약자들 그리고 조금 우선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청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조합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 한 10건 정도 됩니다. 10건이요? 예, 예. 좀 전체 건수에 비해서 조금 예.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근데 선생님 보실 때. 이제 금액이 이제 오버되는 거고 또 각 실과에서 저희가 일상경비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현황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에 의한 그라든지 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실적을 갖다가 또 BSC 평가에 담도록 돼 있어서 네네.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전체 건수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거- 회계과에서 전체 건수 지금 통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회계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네네. 저희가 이제 소액이라고 해서 금액을 일상경비로 이제 각 실과로 기록을 예. 해주면은 그 계약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액이라는 거 하는 경우는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이나 청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5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한데 예.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사회적 기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 기업 이런 데는 그 우선적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도 많이 이제 하고 그쪽은 이제 예. 소액일 경우에 하는 거고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수의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건수에서 이제 그분들을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이유를 지금 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소액이라는 거는 그분들 지금 사업성 확장하는 거라든지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거에 비교하면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조금 배제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나름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 이제 그 범주 내에서 이제 되는 데부터 전부 다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몇 건 정도 보니까 되지만. 오히려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건, 4건, 5건씩이라도 있으면서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법령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분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지금 배려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히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계약 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에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건의기에서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은 따로 안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따로 두지는 않고 이제 저희도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좀 활성화 좀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올해 10건 정도 됐는데 그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수의 계약 자체를 조금 구체적인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정 업체 반복을 위해서 연 3회 이하 제한하는 경우에 도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규칙을 조금 마련해서 지금 공지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 기업뿐이 아니라 지금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청년 기업이라든지 마을, 그리고 여기 마을 활성화도 지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막상 지금 이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고 조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은 막상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열악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신다거나 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자보수 기간 만료 사업들 쭉 올려주셨어요. 예, 예. 보통 하자보수는 1년에서 2년으로 보면 되겠죠? 그 공종에 따라서 기간이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르시긴 예, 하시죠. 예, 근데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법률 시행령 제70조를 보면 예.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저희는 이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 대상 건수가 대상이 되면은 그 예, 기간 예. 내에 뭐 이제 하자 보고 이제 이행 이제 기간도 각 공종별로 틀리고 그다음에 또 하자보수 보증금 율도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을 저희 회계과에서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 대상 공사 대상이 이제 어떻게 있으니까 그거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하고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계시겠네요. 예. 그럼 이제 그 하자보수 하실 때는 연 2회 정도 하실 때는 그 기관에서만 지금 하자보수 사업체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나요? 할 때는 직원 감독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동행해가지고 그걸 100% 감독합니다. 같이 해서 이제 예, 같이 그렇- 가시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취합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따로 올리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받긴 했는데 조금 제가 자료를 늦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유무 상황들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은 네.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2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그 관리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매년 이제 상하반기 해가지고 2번씩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의원이 얼핏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제 목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지하가 물세임도 되게 많고 누수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자보수 기간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예기치 못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기간 내에는 사실은 이행 보증금을 별도로 세입 회출의 현금에다가 보관해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뭐 구비가 이렇게 재원이 별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비용은 알겠는데 예, 예, 예. 하자보수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잘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더 완벽을 취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 사업체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 이제 어르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수의계약도 얘기 나왔지만 조금 이제 그 탄탄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그 AS나 이런 면에서 그런 데를 사실 수의계약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조달청 G2B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백 군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87.745%다 그러면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통해서 그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2등이나 3등 하는 업체나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기 각서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점은 있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중앙에다가 행안이나 이런 데다가도 또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계속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면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곳에 대한 뭐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해서 따로 이렇게 자체 규정을 두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관계 법규가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저희 페널티를 물 수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예. 돼야 되겠지만 그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정부 지자체 그다음 공공기관에 다 모두 입찰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지금 하자보수로 관련된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규칙에 또 보면 제 69조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자보수 만료되기 전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종합 관리를 하시나요? 예, 14일 전에. 예, 보통 14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한 곳 8월 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 그런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하자 책임 기간은 22년 8월 8일부터 24년 8월 7일까지인데 지금 검사해가지고 최종 이제 결과 날짜는 8월 6일로 돼 있어요. 지금 8월 7일인데 8월 6일 바로 전날 지금 하자보수에 그 종합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중촌근린공원의 2개소 경관 조명 파워박스 설치 공사 관련해서 23년 8월 4일부터 24년 8월 3일인데 이것도 8월 2일 날 결과 보고가 지금 조서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양지근린공원 디지털 시계 설치 공사도 23년 8월 16일에서 24년 8월 15일인데 이건 8월 7일. 그럼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이전이면 8월 1일 정도는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예시로 제가 한 6장 정도 받아봤는데 한 곳 빼고는 지금 다 14일 이내를 지금 지키지 못했거든요. 14일 이제 전에 했어야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기간이 바로 전날이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 또한 이제 지금 많은 공사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가 이제 작은 금액들이 아니고 장기간을 보고 하는 공사들이고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 좀 하자 보수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세수를 또 들여서 공사하는 거를 조금씩 막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 그 2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지방재정 365에서 항목별 현황 페이지는 연말 지출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연말 지출 비율은 자치단체가 세출 결산액 중 해당 연도의 11월에서 12월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 중구가 23년 기준으로 시설비 연말 지출 비율이 42.24%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3위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23위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에서는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객관적인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저희 구가 좀 그러네요. 그건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3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22년, 21년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21년에 59%였는데 그 다음에는 20%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대로 지금 계속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전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청장님도 그러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또 중앙에서 그렇고 조기 집행 같은 걸 많이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부득이한 경우는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판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기간이 좀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희가 지방재정 재정 집행 기여도 예. 해서 선정하는 건 아시죠? 근데 예, 예. 거기서도 저희가 3년 연속 지금 뒤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예산 집행에 지금 우리 구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는 2023년에 시설비를 연말 지출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23년도요.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 네, 지금 예, 제가 예, 본 의원이 확인한 걸로는 4건 해가지고 약 72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어떤 뭐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잘 집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회계과에서 시설 유지 관리비로 구비를 약 3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청사 전기 수선공사, 청사 잡종 수선공사 등은 조직 개편 시기가 늦어진 만큼 사용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 유지 관리 관련돼 갖고 그리고 혹시 연말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 것들? 그 이제 연도 폐쇄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설장 비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이 안 되면은 사실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별도 자료 주신 거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거의가 다 연말 내에는 이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예.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별관은 이제 당초에 그 7월 달에 네. 그 1회 추경에다가 그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계 용역을 8월 달에 이제 착수해서 9월 중순에 이제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기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전체를 못 하고 부분적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 요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공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일단 그 일별관 전체 이제 창고공사를 위해서 요번에 이제 예산도 이제 3회 추경에다 저희가 이제 올리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한번 사전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철거를 하려면은 한 3일 정도 필요한데 그 이제 현장 여건상 한 주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이제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 사다리 장비 이제 스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투입 장비도 횟수가 이제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 방법도 이제 뭐 창호 철거, 그다음에 창호틀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유리 설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당초는 이제 전후면 유리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보온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 측면 부분에 이제 굴곡진 부분을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그 포함되는 물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이렇게 저게 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급 자재도 그 자재비가 상승이 되고 또 따라서 이제 노임 단가도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유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7월 달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이제 오시셨는데 예. 집행 시기를 보면은 24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산 편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신 분이 일반 행정직 직원분이 아니고 건축이나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사업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당초 설계는 하려고 할 때는 일반 유리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제 이게 그 로이 유리라고 네. 이제 열 투과성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이 유리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열 관리율을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일관율이 이제 단열 성능도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이제 좀 저기 돼서 정부의 그 에너지 절약 시책에 또 부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절약이 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비용도 이제 절감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보호 같은 거 측면에서 그래서 예, 국장님이 그 제1차 추경 때 사업 계획서랑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추경 예산으로 올리신 사업 계획 그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은 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개요 이렇게 그다음에 추진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바뀐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이 공법도 처음 할 때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서 일반 복층유리 16mm로 시공된 제1별관 창호를 교체하여 열악근무 여건 해소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창호 개선을 하기 위한 주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준수 24년 38% 감축.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를 위해서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24년에 38% 감축 목표를 원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이 24년 거를 25년에 행위를 하나요? 그러니까 24년 목표랑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원래 꼭 필요한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24년 거 목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 공사를 25년에 하면서 사업 필요성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5년에 감축 목표를 조정을 한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이제 계획 물론 기간만 좀 달라지고 예산만 달라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그 모퉁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2중이 아니라 3중으로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이었던 거를 그 처음 사업 계획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처음에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용역을 하고 이게 진행하면서 또 중앙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물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가장 그 큰 이유는 이제 옆에 이제 굴곡진 부분 이렇게 거기를 같이 보완을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창호 면적도 이제 한 234평방미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비 이제 스카이 장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한 8대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돼 갖고 그 투입 인원이나 이제 공사비 여러 가지 이제 마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애초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대신하는 부서잖아요. 그 회계과가.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부서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내년에는 그 사업 계획서 그 심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좀 평가를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동절기 공사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년 5월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중.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24년 목표가 25년 목표로 바뀌는 거네요. 그 목표는 이제 물론 완공 이제 시점이 정확하게 거의 예, 돼야 예. 되겠지만 예. 또 이제 중앙에 이제 어떤 그 환경 요원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요거 저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는 아무튼 뭐 정확하게 그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제1별관 외벽 창호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외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옆에 측면에 굴곡진 부분을 네네네, 예. 이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네. 됐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또 지금 또 추진하시는 것 중에 직원 휴게공간 확대 설치 사업도 있습니다. 예, 또 그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갖고 명시 2월을 신청을 또 하셨고요. 예.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12월 사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어떤 편의 휴게 공간을 조금 신속하게 마련을 하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그랬는데 지금은 계획이 바뀐 거를 보면은 2월 달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 계획이랑 다르게 5개월이 늦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굳이 제2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예산이 이제 이해추경이 확보가 됐거든요. 예, 예. 2억 4천만 원이.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돼서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금년 안에 이제 공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 낼때부터 예. 금년에는 어렵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었나요? 이제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안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원래 공간 자체가 이제 그 공무직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노조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또 이제 협의를 해서 또 그분들의 양해도 이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분들은 10월 전에 다 이전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그 공무직 노조는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용역을 이제 10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끝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 착수하고 그다음에 했었으면은 서둘러서 하셨으면은 12월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오르신 말씀인데 이제 또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들어가 있던 입주 기관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용역을 이제 주면서 거기랑 또 새롭게 이제 나오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에서 실제로도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직원들 의견 같은 것도 한번 또 들어봐야 그러니까 지금 되고. 저희가 이제 그 휴게 공간 조성을 하면서 예. 문제가 됐던 게 환경관리조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조에 있었고 하나 또 있었죠. 청홍이차. 네, 거기랑 사전에 협의가 안 되신 내용들이었나요? 사업 예산서 올릴 때? 이제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은 그냥 세우신 거냐? 협의는 됐습니다. 예. 협의가 다 됐고 예.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예. 그분들이 안 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미리 다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새로운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올 거에 대해서 구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으면은 또 다른 좋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 과정에서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기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과별로 부서별로 한두 개씩 있는 사업들이 모여져 갖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집행률이 그러니까 연말에 집행을 한다든가 2월 사업이 많다든가 그런 식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이제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좀 새로운 요인들이 좀 생겨났고 네네네. 또 이왕 또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설프게 해놓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아마 이제 환경과에서 청사 전체를 갖다가 그 다회용기로 이렇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방향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라든지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데 전격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본인한테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좀 관용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회계과 같은 경우는 모든 계약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 적재적소에 재원 분배를 잘 하고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초에 사업 계획했던 대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이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이 나오고 예산 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국장님께 지금 유세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집행률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재판 때문에 집행률이 늦어졌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늦어진 재판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요? 예. 재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예. 지금 상황 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창호공사 같은 경우도 로이 복층유리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쓰던 거거든요. 유리 2개 넣고 가운데 아르곤 가스 넣어가지고 열 차단하는 거고, 3중은 가운데 유리 하나를 더 넣어서 3중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복층으로 하냐 3중으로 하냐 하면은 샤시도 틀이 바뀌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유세련님께서 기획감사실부터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려서 아마 모니터를 하셨을 건데, 이 사업을 할 때 기본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런 단체들은 내부 직원들인데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이게 이미 완료가 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산을 주면은 그때부터 사업 계획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반복적인 질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돌이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고, 상황 파악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